탄핵 발언 열풍, 역풍, 망상 사과하라라는 강한 비판. 일단 김기현 후보가 탄핵을 언급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다음 대선 나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계시면 곤란하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혔을 때 당이 깨지고 결국 탄핵이라는 사태까지 겪었습니다. 다음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는 우리 대표가 되면 당내에 분란이 생깁니다. 탄핵을 꺼낸 김기현, 안철수, 망상 발끈. 어떤 정신 상태이기에 저런 망상을 당대표 할 사람이 탄핵 운운한다는 게 말이 되냐. 상상도 못할 일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 김기현 국민과 당원에 사과하라라고 발끈을 했습니다. 당대표가 다음 대선에 꿈이 있으면 곤란하다. 그 말인즉슨 총선 지휘에 있어서 사심이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인 겁니다. 당이 깨져 있고 탄핵까지 우린 겪었다라고 과거의 사례, 다시 말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언급한 겁니다.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단 김연아 의원님, 김기현 의원이 뭐 어떤 의도로 지금 탄핵을 언급한 겁니까? 네, 지금 두 분의 경쟁이 굉장히 점입가경이죠. 그리고 아마 현장에서는 보통 이제 우리가 전당대회를 할 때는 언론에 비추는 모습하고 좀 다르게 현장에서는 이 당원들의 좀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약간 좀 자극적인 발언도 있기는 마련입니다. 근데 제가 저 현상을 보면서 그 김기현 후보와 지금 안철수 후보는 서로가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대외 인지도는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높은 반면에 이 당심 또 뭐 대통령의 마음을 얻고 있는 사람은 김기현 후보라고 하는 이 평가가 더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본인들의 이제 강점을 강조하다가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과거에 여러 번 당을 옮겼다. 그다음에 결코 대통령을 지금 돕고 있는 게 아니고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정치적 계산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후보의 탄핵 발언이나 안철수 후보의 그 탄핵을 비판하는 발언이나 저는 모두 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지금 저 탄핵이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까? 저는 오히려 당을 위하고 대통령을 위한다는 저 발언이 당원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상처를 다시 소환하는 저는 트라우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저는 두 분 다 본심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자꾸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탄핵을 비판하고 탄핵을 다시 강조하고 이런 악순환이 이어져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고 어떻게든 두 후보들 간에 빨리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당의 미래와 총선 전략을 제시하는 후보가 저는 이 선거에서 승기를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 상황에 대해서는 같은 당원으로서 좀 안타까운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김기현 의원이 탄핵을 언급한 것은 당원들에 대한 일종의 어떤 경각심을 극대화하려는 일종의 전략으로 많은 언론에서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철수를 찍으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도 있다는 일종의 공포심 조장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용훈 대변인 오늘 나오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탄핵 언급. 그러니까 주말에 만약에 안철수 후보의 표현대로는 또 있을 수 없는 일이 한 번 더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후보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다급한 게 어떻게 보면 속마음이 나온 게 아닐까요? 이 잘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다. 아무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뭘 잘못하고 있는가. 이런 위기감을 국민의힘 안에서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민주당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 탄핵을 언급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대통령 지지율이 정말 반등하지 않고 계속 추락하는 그런 시점에서 그런 위기의식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런데 공포 마케팅은 대안이 없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기현 후보가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거 보면 긍정적인 메시지가 없어요. 저 기억에 남는 거 뭐 여성들도 민방위 훈련하자. 그다음에 보수에 뭘 하겠다. 그러다 이제 탄핵까지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계속 그런 공방하겠죠. 그럼 과거 행적 들추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기현 후보도 2016년에
울산시장 시절에 탄핵 통과되고 나서 정말 탄핵은 잘 된 것입니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 나올 거고, 그러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벌써 공격이 들어갔지만 맨날 탈당하고 창당하고 이런 사람이다. 정체성 시비를 하면서 그래서 과거를 두고 구태 싸움을 하는데, 아무리 이게 그 당원들 100%의 투표로 대표가 선정이 된다고는 하지만 결국 민심과 역행할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 과연 이 지금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건 명확하고요. 두 사람이 싸울수록 새롭게 지금 등장한 천하람 후보의 활동 무대가 상당히 넓어질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예, 김기현 의원이 뭐 여러 여론조사상의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도 있고 앞서가는 데이터들이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보다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 앞서는 후보가 좀 넉넉한 모습을 왜 보이지 않느냐라는 당내의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망상이다. 거기다 대고 또 안철수 의원은 동료 의원의 유력 당대표 주자에게 정신 상태를 언급했습니다. 이 또한 부적절하다라는 김연아 의원의 강한 비판이 있었는데요. 망상 발언에 김기현 의원이 반박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동안 탈당과 합당을 수시로 하셨고 또 탄핵을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분께서 말씀하시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 안철수 후보가 보였던 그런 행적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쾌하게 입장을 설명하시는 것이. 자,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 과격한 용어 탄핵이라는 용어를 쓰긴 했지만 취재를 해보니 실제 국민의힘 내에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걱정하는 바는 공통적이더군요. 그러니까 과연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때 안철수 의원은 총선보다도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보다도 본인의 대권에 더 신경을 쓰는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과 합당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국민의당을 만들었다가 그 국민의당의 정체성이 한 번 더 이념의 스펙트럼이 옮겨졌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국민의힘까지 합당을 해서 매우 이례적인 정치권에서는 합당의 변천사의 궤적을 보여온 안철수 의원의 과거 궤적은 또 사실이기 때문에 과연 당대표가 되면 내분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는 있더라고요, 일정 부분. 아니 그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말이 안 생각합니다. 되나요? 예.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자기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정권이 통째로 넘어가는 건데 마지막에 어쨌든 어렵게 윤 후보랑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이 국민의힘에 왔는데 그 당을 만약 자연스럽게 소위 윤핵관들이 다음 총선에 여러 가지 세게 견제를 하면서 분화가 되면 뭐 자기가 예를 들면 새로운 정당으로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현재 이 어쨌든 어렵사리 만들어가는 체제에서 본인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탄핵을 시키겠어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그건 진짜 정신구조가 이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탄핵은 일단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김기현 대표가 구상하는 바는 결선 투표를 가든 안 가든 안철수가 붙기 싫다는 거죠. 만약에 어쨌든 결선 투표를 가더라도 천안함으로 붙었을 때, 즉 인지도와 자기가 비슷한 사람끼리 붙었을 때 결과적으로 자기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부분이고, 여전히 국민의힘의 지형과 구도가 달라져도 60대 이상이 지니고 있는 포지션은 변화된 바가 없습니다. 50대와 20대가 분화 과정에서 포지션이 달라졌지 60대. 그리고 사실은 수도권이 많이 늘어났다 하지만 수도권 속에서도 다 절반은 영남이에요. 수도권의 호남이 국민의힘에 갈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보면 어쨌든 anybody but 안철수. 안철수만 이게 굉장히 강한 내버티그를 통해서 저 사람은 우리하고 피가 다르지. 저 사람은 실제로 보면 대북에 대한 어떤 신념이 우리하고 다르지. 정체성이 다르지. 이런 어떤 드세우기를 통해서 안철수가 사실은 결선 투표 가도 표를 더 받아 앉지 않도록, 즉 친명과의 대결 구도 속에서 결선 투표 가더라도 김기현 대표가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짜고 있다. 어차피 3, 4위 되는 사람하고 경쟁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전략적인 어떤 발언들이다라는 분석이에요. 안철수 의원의 천하람 후보까지 김기현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본인이 너무나 조급하고 너무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께도 그렇고 당원들께도 그렇고 정말로 신뢰되는 발언입니다. 여당의 전당대회에 왜 대통령의 탈당이라느니 대통령의 탄핵이라느니 결코 등장해서는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옵니까? 정치에는 금도가 있는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금도를 벗어났다라는 뭐 천하람 후보의 비판의 발언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가 좀 세련되지 않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인정을 할 건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지금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해서 이길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건데. 그렇죠. 지금 다들 여기 나와 계신 뭐 네 분들 다 이제 컷오프 통과했지만 눈앞에 내가 당대표 돼야 된다. 그 생각에 그 사로잡혀가지고 숲을 보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있는 나무를 갖다 보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경쟁자를 포용해서 내 편으로 만드는 플러스 정치여야 되는데 경쟁자 배제해봤자 내 목만 그 쭈그러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봤을 때에는 안철수 후보 정도는 꺾어주고 당대표가 돼야 아 당대표다 이러지. 천하람 후보 정도 꺾고 내가 당대표다 그러면 그게 뭐 그 정도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탄핵 이야기가 나온 거는 뭐 직전에 이상민 장관 탄핵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생겼던 것 같은데 일단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진행 상황은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통 크게 그렇게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예, 황교안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SNS 글 한번 보시죠. 김기현 후보는 늘 다른 누군가에 기대어 정치를 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장 앞서는 후보들을 때리는 전략들을 이제 다른 후보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